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택트 관련주들 한번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도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오늘 이슈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거죠. 배달 시장. 근데 뭐 이게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뭐 개별적인 이 기업의 뭐 자회사라든지 뭐 내년 IPO 준비 뭐 요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큰 것을 과연 이 작은 회사들이 인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2조 원에 달하는 요기요, 이제 독일이죠. 이미 푸드테크 시장에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누가 인수해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란 것이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요기요, 이제 배달, 이제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뭐 배달 시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점심때나 뭐 저녁때 되면은 배달이 엄청 밀려있죠. 배달이 엄청 밀려있고 아무래도 뭐 거리두기 단계도 유지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사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식품 코너에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값을 고려할 때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의 대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꾸준히 배달 앱 업체 등의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 역시 카카오 주문하기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인수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카카오, 네이버가 가장 큰 카카오랑 네이버가 아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몸집을 가진 회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부지. 이게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이걸 하겠다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마땅히 주가는 사실 반응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뭐 주식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수와 피인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정말 좋은 종목, 뭐 엄청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회사, 그러니까 아예 뭐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와는 아예 전혀 상관없는 회사예요. 근데 되게 우량한 기술력을 가진 전기차 회사를 인수할 때는 그 기업이 되게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은 그래서 인수기업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혹은 피인수기업,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가 이제 큰 회사에 인수가 되는 피인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작은 물에서 놀다가 이제는 등에 큰 회사를 업고 우리가 진짜 활개를 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기대감에 또 피인수기업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개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카카오가 이 요기요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네이버 둘 중 어떤 기업이 이걸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2조 원에 달하는 인수 대금이라든지 혹은 뭐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 요기요나 혹은 뭐 좋은 기업을 인수했을 때 그 모기업에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업일지라도 단기적으로는 돈이 나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는 변동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카더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모두 크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고, 당연히 뭐 S소프트는 게임주니까 뭐 크게 연관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로만 봤을 때는 보시면은 뭐 카카오, 이거 사실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에요. 뭐 신사업 성장, 뭐 IPO 거물, 뭐 그죠? 그리고 카카오의 실력 발휘는 내년부터가 진짜 뭐 요런 이슈들,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기요,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28일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레이딩 하는 투자자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을 내가 분석을 해서 투자 관점으로 매수에 진행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자체가 양매수 수급이 들어왔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반대로 개인들이 매도가 나갔겠다는 거죠. 보시면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쳐주고 이거를 뭐 금융투자를 선두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빠진 종목들에서 봐도 대부분 수급이 개인은 매도 찍혀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다 플러스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개인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던졌다.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줬다. 이 개인들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개인들이 던지네. 이것들 뭐 동학개미운동이다 해가지고 신나게 사더니만 좀 던지는구나. 요거 우리가 좀 싼 가격에 받아줘야지 라는 게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싼 가격이니까 받아줘야지 라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일단 던지니까 어차피 지수 자체도 고점에서 좀 피로감을 느껴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맞물려서 대주주 요건이 있으니 매도를 치니 요 정도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게 더 크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대부분이 음봉으로 꽂힌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양매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기관당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흐름. 근데 이게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게 보시면 보통 시장에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갑니다. 시장 자체가. 근데 금융투자들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개별 종목도 그렇고 반대로 뭐 카카오는 아니지만 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걸 놓고 이거 똑같죠? 연기금은 조금 들어왔지만 투신 던지고 기타금은 던지고 사모펀드 던지고 금융투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던지니까 뭐 기관 쪽에서 그냥 좀 방어세로 좀 받아주는 흐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매수가 들어오고 양매수 수급이 좀 탄력적으로 들어오는 시장에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봉을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 날도 날이다 싶으니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완전히 전혀 다른 포지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내려꽂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나 종목이나 다 똑같이 보면은 일단 모멘텀이 약합니다. 시장이. 모멘텀을 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호재인데 라고 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니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뭔가 이렇게 획일화 해서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시장이에요. 연말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 요건 그게 부합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좋아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다라기보다는 그간 물량을 안 뺏기려고 계속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다 연말이기도 하고 대주주 이슈도 해서 나오다 보니 그거를 그냥 스무스하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밑에서 받아주는 흐름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양매수 수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뭐 그냥 그랬죠. 코스닥 역시 그냥 그랬죠. 특정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섹터에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들어왔는데 내 종목이 왜 안 가? 라고 해서 옛날에 끼워 맞추는 식의 분석 뭔가 뭐 시장이 좋고 뭐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뭐 섹터 모멘텀이 좋고 하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된 공식은 조금 깨지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옛날에 기관 외국인들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경험이 있어 라고 하기엔 너무 그거를 가지고 다른 날로 대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케이스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안 빠지고 아래 꼬리 달아준 게 어디예요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죠? 그래서 뭐 확진자 의미 없죠 요즘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언택트 관련주가 간다? 요거 그런 것도 안 통하고 뭐 호재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것도 안 통하고 수급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것도 사실 안 통하는 시장입니다. 그것은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 1월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수급이 좀 깨끗해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신용잔고가 19조까지 지금 찍혀있긴 한데 이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원래 옛날에 뭐 작년까지만 해도요 신용잔고가 9조 이래도 9조에서 10조 하면 와 이거 엄청 많다, 신용잔고 엄청 많다,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 진짜 많다 했는데 지금 19조입니다. 19조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에 대한 노이즈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빠지기에 가장 좋은 명분 중에 하나
이긴 하거든요. 이 신용 잔고가 엄청 많으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슈보다는 지금은 그냥 이 코로나 이슈가 어떻게 해소가 될지, 이게 지금 가장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이슈가 계속 뭐 시장이 흘러가다, 뭐 언택트 관련해서 흘러가다 카카오 좋다, 실적 좋다, 네이버 실적 좋다, NC소프트 실적 좋다 해서 가다가도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나온다니까 시장 확 무너지고, 그러다가 백신 나온다, 치료제 나온다 해도 시장은 탄력적으로 반등을 못합니다. 왜냐면 하도 속았으니까. 야, 백신 나온다고 해가지고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백신 뭐 맞는 사람도 없고, 야, 코로나 치료제 임상한다 그랬는데 임상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도 뭐 몇 개월이 지나서 아직 발표도 없고, 그나마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 이제 서정진 대표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눈앞에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멘텀이 큰 게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이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코로나가 좀 잡힐 법하니 뭐 항공주들이 간다던가, 아니면 뭐 코로나가 잡힐 것 같으니 이제 뭐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던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된다던가, 이런 흐름이 보일 텐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지속이 돼서 언택트가 꾸준히 좋을 것이다 라는 것도 없고요. 코로나가 잡힐 것 같으니 항공주가 좋고 뭐 반도체가 좋고 뭐 그 외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이제 남은 한 2-3개월, 2-3일의 거래 기간 안에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방향성을 잡지 못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저가 매수 들어오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저가에서 매수 들어오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뭐 NC소프트 이런 주주분들께서는 1분기 실적 체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종목들로 단타 치시는 분들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보고 들어가는데 주가가 탄력이 없고, 뭐 수급을 봤을 때는 뭐 연기금도 계속 사고 외국인도 계속 사고 뭐 투신도 계속 사는데 주가가 왜 안 움직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시장에 뭐가 없다? 방향성이 지금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뭐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이제 그거를 이제 정산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연말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매도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도 이 수급이 유의미하게 주가에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 좀 무거운 종목들로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올해 남은 뭐 2-3일 정도는 약간 좀 뭐 일일비 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 보이고요. 이제 또 연말 지나고 1월 정도 되면은 또 이제 분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또 모락모락 슬쩍 올라올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럴 때 뭐 이슈 터지고 그때 양매수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좀 집중해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연말 뭐 휴장 전 요럴 때는 크게 주가의 포지션을 바꾸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개별적으로 악재 터지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개별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방향성이 없으니 주가 역시 방향성을 못 잡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이렇게 나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친구 추가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하신 다음에 HBTV 천사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계정만 저희 계정이니까, 그 외 계정은 모두 사칭 계정이니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VIP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하고 주력주 매매를 투트랙 전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직장인들이 바쁘게 대응하시지 않아도 되게 뭐 정말 급해하면 뭐 3시 넘어서 매수를 하실 종목은 뭐 12시나 1시에 드리고, 뭐 그렇게 뭐 여유를 뭐 타이트하게 매매를 안 해도 되는 종목 같은 거, 옵트로텍 같은 경우 저희가 어제 저녁에 다 보내드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오늘 장 전에 매수 주문만 넣어두시고, 그리고 매도가도 미리 드리기 때문에 매도 주문만 넣어두시면 청산되면은 수익 보시는 거고, 뭐 혹여나 뭐 매수 체결이 됐는데 뭐 목표가까지 도달 안 했다, 그럼 홀딩 하시면 되시는 거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좀 편하게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요, 한번 저희 담당 팀장님과 상담 한번 해보시면 친절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카카오, 뭐 네이버, NC소프트, 언택트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